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처음에 3년 동안 했던 그 지지부진한 방식으로 영어를 계속했다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을 거거든요. 여전히 저는 영어가 들리지 않았을 거고 영어로 소통을 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저처럼 영어를 뭔가 깨작깨작 하고는 있지만 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전환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매해마다 새해 목표로 영어 회화 마스터하기라고 세우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영어 회화 학원을 등록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3년 동안 영어에 있어서 변화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영어 회화 습득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리고 공부도 되게 찔끔찔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어 회화 학원도 2군데 한 달씩 다녀봤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물론 2달이란 시간이 영어 습득에 있어서 좀 짧은 시간인 건 맞는데 그래도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환점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저의 영어 여정을 돌아보면 전환점이 딱 2개가 있었는데요. 이 전환점들이 정말 중요했어요. 하나는 23살 때 제가 캐나다 선생님하고 1대1로 화상 영어 수업을 하기 시작했던 게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한테 영어는 항상 책을 가지고 하는 공부였단 말이죠. 제가 영어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영어 수능 성적이나 토익 성적은 그냥 괜찮은 편이었는데 제가 한국 외대를 다녔었는데 그때 영어 과외가 좀 들어왔어서 영어 과외를 했었고 또 대학교 휴학하고 돈 벌려고 초, 중, 등 영어 학원에서 1년 동안 영어 강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 그 영어 학원에 원어민 강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원어민 강사들을 피해 다녀야 했어요. 시험만 볼 줄 알지 영어 회화를 못하니까 학생들이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알아챌까봐 영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저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해야겠다, 안 되겠다 또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필리핀 화상 영어를 2달 동안 들었어요. 확실히 1대1로 영어 수업을 하니까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계속 1대 다수로 하는 영어 회화 학원에 다녔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좋긴 한데 약간 아쉬운 게 필리핀이 아닌 북미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북미 화상 영어가 미친 듯이 비쌌어요. 지금도 굉장히 가격이 비싼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아니 원어민 입에 금칠을 했나? 나는 그냥 원어민이 나랑 대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 생각이 고등학생이어도 괜찮다. 누가 나랑 영어로 대화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캐나다 선생님을 찾아서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수업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당시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수다를 떨었는데 선생님이 성격이 되게 좋았고 대화가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연결을 해주기 시작한 게 지금 캐스 영어의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이유가 당시 저의 영어 회화 실력이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포인트였어요. 부족한 상태여도 영어로 소통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정확한지 몰라도 어떻게 단어를 조합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을 쓰지 않아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영어로 하는 소통이 재미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정말 중요했던 전환점은 24살 때쯤 그러니까 화상 영어를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후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 영어로 유튜브를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어가 다 잘 들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화상 영어를 할 때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천천히 영어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영어 소통이 됐는데 그 당시 영어로 된 유튜브를 처음 접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라요, 말이. 그때 제가 했던 게 집안일 할 때 영어를 틀어놓기를 시작했어요. 설거지 하거나 요리할 때 빨래 접을 때 영어를 틀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영어 영상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영어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들이 있구나 이 느낌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 영어 발음과 목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딱 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팁이 영어를 음악처럼 들으세요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영어 리스닝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중에는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세부적인 것까지 다 들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 영어 리스닝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영어 리스닝을 할 때 extensive listening과 intensive listening이 둘 다 필요하거든요. extensive listening은 많이 듣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리지 않아도 그냥 많이 듣는 거예요.
막 하나하나 단어 찾아보고 하지 않고 부담 없이 듣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영어 소리 자체에 익숙해지고 전반적인 이해력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지 자세한 부분까지 다 알아듣지 못해도 된다, 이런 태도거든요. 저는 이걸 주로 많이 했었고,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어를 게으르게 습득했기 때문에 익스텐시브 리스닝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컨텐츠를 많이 틀어놨다는 얘기예요. 많이 틀어놓고 듣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의 틀어놓기에 가까웠었고, 나중에 가면서는 이해를 하면서 들었죠. 인텐시브 리스닝은 집중해서 영어를 듣는 건데, 이제 영어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보다가 이 영상 마음에 들어 라고 했을 때 그 영상을 더 깊이 파고 싶은 영상이 있을 때 그 영상을 일부러 반복해서 듣고 공부를 하면서 듣는 거죠. 모르는 단어 표현 찾으면서 듣고 딕테이션을 하면서 듣는다든지 뭐 쉐도잉을 한다든지. 근데 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말한 이 인텐시브 리스닝만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거의 단점은 영어 인풋 양 자체가 부족해요. 부족하게 돼요. 저는 집안일 할 때도 틀어놓고 그냥 맨날 틀어놨었거든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일부러 따로 영어 공부할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 이제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길 걸어갈 때 하거든요, 영어 공부를. 그냥 유튜브 들어요.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많이를 못 들어요.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죠. 언어 습득의 전문가 스티브 크라션이 얘기한 comprehensible input 이라는 게 이 영어 습득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comprehensible input은 내가 이해가 되는 인풋인데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틀어놓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저는 영어 기본이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노베이스가 아니었어요. 저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국인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영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들의 스크립트를 보고 눈으로 읽었을 때는 이해가 80% 이상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딩만 가능하고 리스닝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의 방법이 아주 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나 리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글로 봐도 60%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틀어놓는다고만 되지는 않아요. 다른 공부가 병행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인텐시브 리스닝을 좀 더 같이 하면서 가야죠. 그래도 저는 누구한테나 익스텐시브 리스닝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인풋 자체를 늘려야 하는데 우리의 사람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방법으로 많이 할 수 없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헬린이에요. 헬스를 2달 전에 시작했거든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엄청 어려운 걸 시켜서 제가 막 너무 어려워, 스트레스 받아, 나 못하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걸 계속하면 제가 헬스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확 낮춰서 그냥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헬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세 틀려도 돼요, 일단 10번 하세요, 일단 20번 하세요, 일단 양부터 채우세요, 자세 틀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단계이기 때문이에요. 다 알아듣지 못해도 돼요, 일단 틀어놓으세요 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 제가 정리하는 방법에 좀 꽂혀가지고 정리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한국어로도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영어로 정리 잘하는 법을 찾아봅니다. 검색하실 때 완벽하게 검색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뭐 어떻게 하면 how to clean my home 이렇게 해도 되고, how to organize, how to tidy up,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대충 그 관련된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정리 관련된 채널 하나를 찾았는데 이 유튜버가 너무 그 에너지가 너무 마음에 들고 듣기가 좋더라고요. 전 일단 귀에 듣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서 이 채널을 그냥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보거나 걸으면서 볼 때 영상을 100%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국어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다 자세히 못 들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딱 이 2가지, 영어 대화를 시작한 것과 영어 리스닝을 시작한 것, 이것이 저의 영어에 있어서 가장 큰 2가지 전환점이었어요. 물론 여기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3번째 전환점이 장문을 하면서였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언어를 습득할 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리스닝이고 그 다음이 스피킹이거든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도 많은 양의 영어가 노출이 되죠. 리스닝으로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스피킹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문자도 몰라도 돼요.
문자도 몰라도 아이들은 다 말을 해요. 문자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방법을 다 거꾸로 해왔잖아요. 영어 회화가 안 되는 진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꾸준히 시간 투자가 안 돼서예요. 누가 여러분들 묶어놓고 매일 영어를 한두 시간씩 듣고 말하게 한다면 영어는 반드시 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매일 1시간 영어 공부에 투자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왜 꾸준히가 안 되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이 없어서예요. 제가 요즘 헬스 PT를 2~5달 다니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평생 운동이 저의 수건이고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는데 매달 좀 가격이 많이 나가긴 하지만 매주 한두 번씩 PT쌤을 만나니까 제가 그래서 운동을 하지 제가 혼자서 절대 운동을 안 해요. 누군가의 연결이 되게 중요한데 이 연결이 1대1이면 더 강력해요. 1대 다수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학원 안 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요가 학원에 기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요가를 6개월 끊어놓고 안 가요. 이게 예약제여서 내가 예약하고 가야 되는데 가질 않아요. 예약을 안 해요. 귀찮아. 근데 1대1은 달라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냥 빠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설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1대1 연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시는데 화상영어라는 시스템이 단순히 영어로 말하고 듣기를 위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건 매주 영어를 쓸 수밖에 없게 하는 환경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 중에 매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람 마음이란 게 정말 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정말 정답이에요. 처음에는 의지가 있고 열정이 불타오르잖아요. 그게 며칠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요즘 AI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저는 화상영어를 만들고 영어 교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학습자로서 영어 회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다 실험을 해보거든요. AI 영어 앱도 많이 활용을 해봐요. 특히 저는 챗GPT 굉장히 잘 사용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앱이 AI 영어 앱인데 전화가 오는 앱이 있었어요. 저도 써보고 주변 친구들도 써보고 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 꾸준히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전화를 하면 우리가 최소한 전화를 안 받아도 답장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AI가 전화를 하면 진짜 1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한 부재중 전화가 10개가 떠 있어요. 그래도 안 받아.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제 친구는 30개, 야 10개가 뭐냐 30개, 50개가 떠 있어도 안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1대1이 당연히 교육 효과가 좋지만 보통 굉장히 비싸죠. 근데 저는 이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실속 있는 정말 그런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캐스 영어는 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미이고 1대1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PT랑 비교도 안 되는 가격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꾸준히 시간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시간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싶은 게 있고 성취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만 계속 투입하면 반드시 목표에는 가까워질 테니까. 근데 매주 그 시간을 투입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제가 아까 요가 학원 얘기했잖아요. 만약 저한테 월수금 저녁 8시라는 고정된 스케줄이 있었다면 저는 더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정된 스케줄이라는 게 나는 일주일 중에 이 시간은 반드시 요가에 할애할 거야 라는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자유수강이었고 다 스케줄이 열려 있었고 언제나 가도 돼 이런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을 정말 비추천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 개이득인데 싶었어요. 아침에도 갈 수 있고 저녁에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럼 내가 하루에 2번도 들을 수 있잖아? 그럼 얼마나 많이 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는 수강률은 더 떨어져요. 화상영어 중에서도 매번 수강생이 수업을 예약해야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게 사업적으로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한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사업적으로 더 빨리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학습적으로는 얼마나 아쉬운 방법이냐면 내 의지는 작심삼일인데 자꾸 내 의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해야 돼요. 너 오늘 영어 할래 말래? 이번 주는 그냥 영어 하지 말까? 이런 강제성이 없는 시스템이 학습적으로는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정말 매주 내가 예약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의지의 사람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화상영어들 혹은 AI 앱도 마찬가지고 수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헬스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많은 수강생을 받고 할인도 막 많이 해줘.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북미인데 할인율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냐면 북미는 인건비가 되게 높은데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막 무제한이다 라고 홍보를 해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 방법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시간 고정이고 강사도 고정이에요. 물론 언제든 원한다면 스케줄을 아예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주 날짜와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주 4회 25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화, 수, 목 아침 10시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 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캐스 영어는 완강률이 94%예요. 실제로 수업을 다 수강을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저희는 심지어 수업을 여러 번 연속 결석하면 연락을 드려요. 왜 안 나오셨냐? 왜냐면 계속 수업을 하고 영어로 말하고 듣고 이걸 해야지 영어가 느니까요. 세 번째로 꾸준히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예요.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도 내가 흥미를 못 느끼고 내가 재미가 없으면 오히려 효과가 안 좋아요. 물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방법, 아까 말한 리스닝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리스닝, 스피킹은 무조건 해야 되는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 저에게는 쉐도잉이라는 그 학습 방법이 진짜 노잼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20개 국어자 스티브 카프만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쉐도잉을 안 좋아한다고 말을 해요. 쉐도잉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너무 좋은데 문제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지속할 수가 없고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영어 자체가 좀 싫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저희 남편도 똑같이 말해요. 저희 남편도 완전 국내파에다가 저보다 영어 더 잘하거든요. 근데 남편도 쉐도잉 안 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쉐도잉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쉐도잉보다는 그냥 약간 선택적 쉐도잉을 더 추천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영상을 즐겨 보다가 그냥 쉐도잉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좀 따라하는 정도로 하는 거지 다 그냥 계속 멈춰서 따라하고 이거 너무 저한테는 괴로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화상영어 수업을 해왔는데 항상 수업이 재밌거든요.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좀 재미없을 때도 있고 어떤 대화 주제에 따라서 재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영어로 말하고 듣고 한다는 그 활동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재미를 주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은 필요해요. 우리가 영어 컨텐츠를 찾을 때도 그 과정과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영어 컨텐츠를 한 번에 딱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은 좀 필요하지만 한 번 잘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6개월, 1년, 2년 더 오래도 해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2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친구가 돼가지고 저희 수강생 중에는 미국, 캐나다 가서 직접 선생님을 만난 사람들도 좀 있어요. 저희는 이 부분도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과의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친한 미국인이 한 명 생기는 거고 그게 영어를 지속하게 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계속 만나면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매 수업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시스템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중간에 바뀔 수는 있어요. 저희도 선생님이 퇴사하는 경우도 항상 있고 한데 근데 매 수업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대화에서 장기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매주 화상영어 해봤는데 안 늘던데? 이 경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유창성이 아닌 정확성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정확성은 유창성부터 좀 더 키우고 나서 정확성을 봐야 되는데 1차 목표는 일단 정확하지 않아도 뜻을 전달하는 걸 목표로 보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화상영어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해 주셔야지 정확성이 빠르게 늘 수가 있어요. 듣고 말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려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셀프 교정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장문을 하셔야 돼. 시간 자체를 절대적으로 늘린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외국 유학 가서 1, 2년 만에 영어가 되게 많이 늘잖아요. 매일 영어를 학교에서 막 6시간, 7시간, 8시간 들으니까 자체적으로 정확한 말이 뭔지를 계속 습득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일 막 8시간 영어를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장문을 하면서 내 영어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고치는 작업을 해야지 영어가 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지하철 타고 출근해 라는 말을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못해요. 그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못하는 말을 발견하려면 아웃풋을 해야만 발견할 수가 있고 사실 근데 소통을 위해서는 정확히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심지어 다 틀려도 이렇게 말하면 돼요. I work, I go work, subway, I go work, subway 이러면은 원어민들 다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정확도를 더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문장, I take the subway to work, I go to work by subway 이런 정확한 문장을 찾아서 그 인풋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된 그 정확한 문장을 제가 한번 또 써봐야 돼요. 여러 번 쓸수록 제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캐스 영어에서는 교재마다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에 장문을 하게 하고 교정을 받게 하고 AI가 교정해주고 왜 틀렸는지 해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미리 장문하고 교정받고 연습하고 수업 들어가시고 이거를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실제 수강생분의 후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확실히 있죠. 내가 6살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말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반혜선 선생님이랑 처음 수업 진행을 했을 때 영상 녹화를 했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처음 수업할 때를 찾아보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주된 것은 캐스 영어였고 저희 그 교재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콘텐츠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인 초급, 네, 맞아요. 그 교재로만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질문이 5개가 있고, 그거를 제가 완벽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답변을 써보고 그거를 외우고, 이제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내가 그거를 외웠던 것, 연습했던 것을 이제 내뱉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반혜 선생님께서 틀린 문장으로 말하거나 말을 못했을 때 항상 이렇게 채팅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저희 아이도 지금 와가지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PT 시작하고 드디어 매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났고요. 어떤 스킬을 키우든지 영어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상영어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가 할인 코드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캐스영어 카카오톡 채널에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3분 계신데 엄청 친절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해줘. 안녕.